한재민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다. 새벽 6시에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아내 윤서진이 준비해둔 아침을 허겁지겁 먹은 뒤 출근길에 오른다. 지하철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업무 메일을 확인하고 회사에 도착하면 이미 머릿속은 하루 일정으로 가득했다. 과장이 된 지 이제 3년째. 그는 자신이 맡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었다. 오늘도 회의가 연달아 이어졌다. 오전 기획회의에서는 신제품 출시 전략을 논의했고, 오후에는 마케팅팀과 협업 미팅이 있었다. 저녁 무렵에는 갑작스럽게 잡힌 임원진 보고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벌써 밤 9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재민은 가방을 챙기며 집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저녁 먹어. 전화 너머 서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 알겠어요. 조심히 들어와요. 하지만 재민은 그 목소리 속에 스며든 작은 한숨을 놓치고 말았다. 집에 도착한 것은 11시가 다 되어서였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서진은 이미 침실로 들어간 듯했다. 재민은 부엌에서 남겨둔 저녁을 데워 먹으며 내일 일정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이런 날들이 벌써 몇 년째 반복되고 있었지만 그는 이것이 가장으로서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서진의 일상은 재민과는 정반대였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집은 고요해졌다. 설거지를 마치고 빨래를 돌리고 점심을 간단히 해결한 뒤에는 할 일이 별로 없었다. 결혼 초기에는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에서 보람을 찾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기계적인 루틴이 되어버렸다. 오후가 되면 서진은 종종 동네 카페에 앉아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 상상해 보기도 했다. 대학 동창들과 가끔 만나기도 했지만 대부분 육아와 남편 자랑으로 대화가 채워졌다. 자녀가 없는 서진으로서는 어울리기 어려운 자리였다. 어느 토요일 저녁, 재민이 드물게 일찍 들어왔다. 오늘 대학 동창회가 있어. 오랜만에 같이 나가자. 서진은 망설였다. 재민의 친구들과는 그리 친하지 않았고 사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남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동창회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이었다.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하며 거울을 본 서진은 자신이 많이 수척해졌음을 깨달았다. 화장을 하고 옷을 골라 입으니 조금은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다.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명의 동창들이 모여 있었다. 재민은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며 금세 대화에 빠져들었다. 서진은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분위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늦게 도착한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정우석이다. 이 녀석이 왜 이렇게 늦어? 재민이 반가워하며 일어나 그를 맞이했다. 우석은 여전히 대학 때와 같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의 시선이 서진에게 머물렀을 때 그녀는 순간적으로 어색함을 느꼈다. 재민이 부인이시구나. 결혼식 때 뵀는데 더 예뻐지신 것 같네요. 우석의 인사는 자연스러웠지만 서진은 왠지 모를 떨림을 감출 수 없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여자로서 바라본다는 느낌이었다. 그 순간 서진은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시선에 목말라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저녁이 깊어가며
사람들은 더욱 들떠갔다. 대학 시절 추억담이 오가고 현재의 근황들이 공유되었다. 우석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고 최근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재주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자리의 중심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재미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 보니까 좋네. 우석이도 사업 잘 되는 것 같고. 서진은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우석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의 다정한 눈빛과 따뜻한 목소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었다. 그날 밤 서진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재민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어수선할까?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무너지기 시작한 마음의 빗장을 느끼고 있었다. 동창회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서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석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하고 재민을 배웅하면서도 문득문득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다. 우석이 자신을 바라보던 따뜻한 시선, 그리고 오랜만에 느꼈던 여성으로서의 존재감이 마음 한구석을 자극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서진의 휴대폰에 알 수 없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안녕하세요, 정우석입니다. 재민이한테 번호 받았어요. 서진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잠시 망설였다. 답장을 해야 할까 말까? 결국 그녀는 간단히 인사만 보냈다. 안녕하세요. 그 후로 우석은 가끔씩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냈다. 처음에는 재민에 대한 이야기나 동창의 후기 같은 평범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점차 서진의 일상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요즘 뭐 하며 지내세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 한 잔 어때요? 그 같은 메시지들이었다. 서진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다. 남편의 친구와 둘만 만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우석은 사업 이야기를 핑계로 자연스럽게 만남을 제안했다. 재민이한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너무 바쁜 것 같아서요. 부인께서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의 말은 그럴듯했고 서진도 거절할 명분을 찾기 어려웠다. 첫 만남은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였다. 오후 2시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간을 택했다. 우석은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고 서진이 들어서자 환한 미소로 맞이했다. 그는 여전히 대학 때와 같은 매력적인 모습이었지만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성숙함이 더해져 있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니까 좋네요. 재민이는 정말 좋은 부인을 만났어요. 우석의 말에 서진은 어색하게 웃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다. 서진의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 물었고 그녀가 대답하는 모든 것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경험이었다. 사실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성 고객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부인 같은 분의 조언이 정말 필요한데. 우석은 자신의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라이프스타일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주요 타겟이 30대 여성이라고 했다. 서진은 그의 진지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는 더욱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갔다. 우석은 조심스럽게 서진의 일상에 대해 물었다.
집에서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겠어요. 재민이가 워낙 일에 열심이니까. 그의 말에는 어딘지 안쓰러움이 묻어 있었다. 서진은 처음에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우석의 세심한 질문들 앞에서 점점 솔직해졌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때로는 외롭다는 것, 재민과 대화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자신만의 일을 찾고 싶다는 마음까지 털어놓게 되었다. 재민이가 부인을 너무 외롭게 하네요. 우석의 이 한마디는 서진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다. 누군가가 자신의 외로움을 알아봐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동안 참고 있었던 감정들이 조금씩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카페에서 보낸 2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헤어지면서 우석은 다음에 또 시간 되시면 연락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었다. 서진은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재민이 늦게 들어왔을 때 서진은 평소와 달리 기분이 좋아 보였다. 오늘 뭐 좋은 일 있었어? 재민의 물음에 서진은 그냥 날씨가 좋아서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우석과의 대화가 자꾸만 떠올랐다. 이후 우석과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일주일에 1~2번, 때로는 카페에서, 때로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우석은 항상 사업 상담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서진의 이야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훌륭한 청중이었고 서진이 하는 모든 말에 공감하며 위로를 건넸다. 서진도 점점 그 시간들을 기다리게 되었다. 우석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자신이 한 명의 독립적인 여성으로 존재하는 것 같았다. 재민의 아내가 아닌 윤서진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스멀스멀 기어올랐다. 이런 만남이 과연 괜찮은 것일까? 재민에게 말하지 않은 채로 다른 남자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옳은 일일까?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위험한 길로 접어들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위로를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갈급했던 것이다. 오하늘은 평소와 같이 남편 우석의 셔츠를 세탁기에 넣으려다가 손을 멈췄다. 옷깃에서 낯선 향이 났다. 자신이 쓰지 않는 향수였고 우석이 평소 사용하는 것과도 달랐다. 은은하면서도 여성스러운 향이었다. 하늘은 셔츠를 코에 가까이 대고 다시 한번 냄새를 맡아보았다. 분명 여자 향수였다. 처음에는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과 만날 일이 많고 좁은 공간에서 미팅을 하다가 묻었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며칠 뒤 또 다른 옷에서 같은 향이 났을 때 하늘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떨어졌다. 그 이후로 하늘은 자신도 모르게 우석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다. 그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휴대폰을 확인하는 횟수도 늘어났다. 예전에는 식탁에 무심히 놓던 핸드폰을 이제는 항상 손에 들고 다니거나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하늘이 다가가면 자연스럽게 화면을 뒤집거나 주머니 속으로 넣는 모습도 자주 목격되었다. 어느 저녁 우석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하늘은 그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고 싶은 유혹에 시달렸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남편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는 낯선 감정이었고 혹시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것 같았다.
한편 한재민 역시 아내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평소 조용하고 차분했던 서진이 요즘 들어 이상하게 밝아 보였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표정부터가 달랐다. 예전에는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무겁고 피곤해 보였는데 최근에는 뭔가 기대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재민이 가장 이상하게 느낀 것은 서진의 외출이 늘어났다는 점이었다. 전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자주 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외출에서 돌아올 때면 유독 기분이 좋아 보였다. 어느 날 재민은 퇴근길에 우연히 서진을 목격했다. 집 근처 카페 앞에서 누군가와 함께 나오는 모습이었다. 거리가 너무 멀어 상대방의 얼굴은 명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남자라는 것은 분명했다. 재민은 잠시 차를 세우고 지켜보려 했지만 신호가 바뀌면서 그들의 모습은 사라졌다. 집에 도착한 재민은 서진에게 오늘 뭘 했는지 자연스럽게 물었다. 서진은 집 정리하고 동네 산책했다고 대답했다. 거짓말이었다. 재민의 가슴 속에는 불편한 감정이 스며들었지만 직접적으로 추궁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며칠 후 재민은 서진의 화장대에서 새로운 립스틱을 발견했다. 평소 진한 화장을 하지 않던 아내가 선명한 색상의 립스틱을 산 것이 의아했다. 또한 옷장에는 새로 산 듯한 블라우스와 스카프가 걸려 있었다. 서진이 언제부터 이렇게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을까? 하지만 재민은 바쁜 일상에 쫓겨 이런 의문들을 깊이 파고들 여유가 없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더욱 바빠졌고 집에 돌아와서는 피곤해 지쳐 잠들기 바빴다. 아내의 변화에 대한 궁금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러는 사이 서진과 우석의 만남은 더욱 빈번해졌다. 이제는 사업 상담이라는 핑계도 필요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워졌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고 작은 고민들까지 털어놓는 사이가 되었다. 서진은 우석과 함께 있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다. 두 사람 모두 이런 관계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서로에게서 느끼는 감정적 만족감은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 달콤했다. 서진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설렘을 되찾았고 우석은 서진에게서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얻었다. 하지만 비밀은 언제까지나 비밀로 남을 수 없는 법이었다. 하늘의 예민해진 감각과 재민의 어렴풋한 의심이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다. 두 부부 모두 각자의 배우자에게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고 그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그날 밤 서진과 우석의 만남은 평소와 달랐다. 조용한 카페 대신 우석의 차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서진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우석이 드라이브를 제안했을 때 거절할 수 없었다. 최근 들어 그의 모든 제안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이전의 카페에서와는 확연히 달랐다. 좁은 공간 속에서 두 사람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대화도 더욱 사적이고 깊어졌다. 우석은 서진의 손을 살며시 잡았고 서진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점점 더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서진은 자신이 금기를 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포기할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경계는 흐려졌다. 이 순간만큼은 재민도 하늘도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모든 현실도 잊고 싶었다. 한편 재미는 회사에서 예상보다 일찍 끝난 회의 때문에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퇴근길에 올랐다. 서진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은 채 집으로 향하던 중 신호대기 중에 눈에 익은 차량을 발견했다. 우석의 차였다. 그런데 조수석에는 분명히 여자가 앉아 있었다. 재미는 처음에는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신호가 바뀌면서 두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자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조수석의 여자는 틀림없이 서진이었다. 그가 아는 서진의 옆모습, 헤어스타일, 그리고 며칠 전 새로 산 스카프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다. 충격 속에서도 재미는 차간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랐다. 마음속으로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두 사람의 친밀한 분위기는 그런 추측을 무너뜨렸다. 앞차는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도로로 향했다. 재민의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믿고 싶지 않다는 절망감이 뒤섞여 그의 이성을 흐렸다. 우석의 차가 한적한 전망대 근처에 멈췄을 때 재민도 멀찍이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더욱 가까워지는 모습을 목격한 순간 재민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는 차에서 뛰어내려 우석의 차를 향해 달려갔다. 재민의 고함 소리에 우석과 서진은 깜짝 놀라며 떨어졌다. 서진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우석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재민의 눈에는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다. 믿었던 아내와 친구의 배신이 눈앞에 적나라하게 펼쳐진 충격은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우석이 차에서 내리며 해명하려 했지만 재민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주먹을 휘둘렀고 우석은 이를 피하려다 균형을 잃었다. 두 남자 사이의 몸싸움이 시작되자 서진은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질렀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석은 다시 차로 돌아가 서진을 태우고 그 자리를 떠나려 했다. 하지만 재민이 차 문을 잡고 놓지 않자 우석은 서둘러 시동을 걸었다. 급하게 출발한 차는 비틀거렸고 우석은 스티어링 휠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서진의 비명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는 순간 차량은 도로를 이탈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한 바퀴 돌던 차는 결국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쿵하는 충격음과 함께 일대는 순식간에 정막에 휩싸였다. 재민은 사고 현장을 바라보며 얼어붙었다. 분노가 불러온 참혹한 결과였다. 차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서진과 우석의 안위를 알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를 했다. 구급차와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재민은 현장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결과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배신당한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구조대원들이 차량에서 두 사람을 끌어내는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의 인생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깨달았다. 사고 후 사흘째 우석이 의식을 되찾았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운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여러 곳에 타박상이 있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의사는 뇌진탕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 가능성을 언급했다. 오하늘은 남편의 침상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우석의 모습을 본 순간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우석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아내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사고 직전의 상황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있는 듯 했다. 서진은 우석보다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정신적 충격은 더욱 컸다. 일반 병실에 입원한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재민이 면회를 와도 고개를 돌린 채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사고의 충격보다도 모든 것이 드러났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괴롭혔다. 재민은 아내의 병실과 복도를 오가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자신의 행동이 이 참사를 불러왔다는 죄책감도 무시할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우석의 기억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서진과의 만남, 카페에서의 대화들, 그리고 그날 밤 차 안에서의 일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하늘은 우석이 중얼거리는 서진의 이름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되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경위가 밝혀지면서 남편의 불륜이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품고 있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하늘은 자신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우석은 아내의 차가운 시선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서진과의 관계를 모두 털어놓았다. 사업 상담으로 시작된 만남이 어떻게 감정적인 관계로 발전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깊이 빠져 있었는지까지. 하늘은 남편의 고백을 들으며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대신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다. 그 침묵 속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재민도 비슷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서진이 태어난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침묵이 흘렀다. 서진은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재민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서진을 같은 공간에서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진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재민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복잡한 문제들은 재민이 모두 양보했다. 그는 서진과 관련된 모든 것을 빨리 정리하고 싶어 했다. 서진은 집을 떠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고 오랜만에 혼자서의 삶을 시작해야 했다. 우석과 하늘의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로 끝을 향해 갔다. 하늘은 더 이상 우석을 믿을 수 없다고 했고 우석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할 여지가 없음을 인정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이혼에 합의했고 우석은 사업체를 정리한 후 다른 도시로 떠날 계획을 세웠다. 몇 달 후 네 사람은 모두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다. 재민은 일에만 더욱 몰두하며 상처를 잊으려 했고 하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석은 지방 도시에서 작은 카페를 열어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다. 서진은 가장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파트타임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녀는 종종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고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야 재민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다. 어느 겨울날 서진은 사고가 난 그 장소를 다시 찾았다. 가로수는 새로 심어져 있었고 가드레일도 말끔히 수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다. 그녀는 그곳에 서서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다. 바람에 흩어지는 눈발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히 지고 살아야 하는 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의 눈물은 후회와 참회의 의미였지만 이미 깨어진 모든 것들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